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계시는 뉴잉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박건의 노래였죠. 마로니, 지금도 마로니에는 해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당시에, 그리고 71년도에 강제 징집을 당하셨던 7.1 동지회라고 하는, 그때 이제 여러 학교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7.1 동지회 40주년 콘서트를 재작년에 했거든요. 그때 이분들의 합창 지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꼭 부르시겠다고 해서 이 노래를 지도를 했었죠. 이 노래를 처음 연습하실 때 몇몇 분들이 눈물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왕년의 투사들의 그런 눈물이었죠. 여행 전문, 오지여행 전문이라고 보통 소개가 되는데요. 탁재영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헤드폰을 지금, 우리 방송 헤드폰 말고 직접 갖고 와서 쓰고 계세요. 예. 아니, 이게 편해가지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신다고요? 네, 요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네. 사진작가 김홍희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여행 전문 케이블 채널 T에서 채널 매주 T. 토요일마다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촬영 때문에 네. 제가 또 출연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 다큐지만 네. 여행 다큐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이크를 타고 진행하는 버디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홍희 작가와 제가 네. 출연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은 리얼인데 그 상황을 소화하는 방식은 예. 뭐 아무래도 제가 화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자, 그 김홍희 작가님한테 형님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끌고 가겠습니다. 자, 하이 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카메라맨은 뻘쭘하게 찍고 있고 그 앞에서 이제 PD랑 출연자가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3명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게? 카메라맨, 근데 PD?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스텝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7명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일단 출연자, PD, 카메라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2대가 등장을 해요. 예. 한국 BMW에서 협찬을 해서 예.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예. 듀얼 퍼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모터사이클을. 그래서 듀얼 퍼포스 형태의 모터사이클이 2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촬영 역시 모터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 가지고 촬영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 3호 차를 운전할 또 라이더가 있어야겠죠. 네, 카메라맨의 신호에 따라서 가까이 붙었다가 멀리 붙었다가 할 수 있는 아주 실력이 좋은 또 라이더가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토바이 3대만 가지고는 또 그 많은 짐이며 뭐며 촬영 장비며 이게 또 답이 안 나와서 또 촬영차가 한 대 따라 붙습니다. 네. 그럼 또 그 기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김홍희 작가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홍보를 좀 하시겠다는 좀 욕심이 있으셔서 저희의 사진을 찍고 그때그때 페이스북 같은 데 업데이트하는 또 홍보 스텝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식구가 됐습니다. 네. 7명의 스텝이 대식구라고 얘기하는. 저한테는 정말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뭐 2배 이상의 스텝이 동원되는 아주 대규모 프로그램입니다. 네. PD가 직접 출연함으로써 제작비도 절감을 하지만, 이거 어디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저희 맘대로 이게 시즌 1인데요. 네. 저희 맘대로 또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모다라고요. 김모다? 김홍희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네. 참, 난생 처음 해보는 약칭으로 불리우는 프로그램이어서 좀 두근두근한 부분도 있는데요.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네. 서해안을 따라서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시 남해안을 따라서 거제도를 들렀다가 부산을 들렀다가 영남 알프스라 그러죠. 경북 쪽에 지리산 자락을 촬영을 하고 다시 남하해서 네. 제주도로 카페리에 바이크를 싣고 제주도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동해 북부 쪽은 가시지 않고 시즌 2를 뭐 기약해 볼까 말까 뭐 누군가 스폰서들이 이걸 보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네. 그럼 시즌 3는 해외로. 네. 그럼 뭐 땡큐죠. 네. 예.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고. 네. 저는 뭐 면허가 없기 때문에 못 탑니다만 지금 BMW라고 하셨는데 배기량이 몇 cc 정도 되는 퍼포스요? 네. 예, 듀얼 퍼포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타는 기종이 F800GS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홍희 작가님이 타시는 게 R1200GS. 그럼 그게 배기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200, 800이? 네, 그리고 앞에 붙는 알파벳은 엔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F 엔진은 실린더가 모두 앞을 향해서 누워있는 엔진이고, 그다음에 R이 붙는 엔진은 실린더 2개가 마주보고 배치된 일명 박서 엔진이라고 하죠. 네, BMW 특유의 엔진.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치 엄지손가락을 양쪽 반대 방향으로 핀 것처럼 그렇게 생긴 엔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1200cc 배기량 그거는 실린더가 몇 개예요? 2기통이에요, 모두. 둘 다? 네, 둘 다 2기통이고요. 네. 그러니까 2기통, 그러니까 이행정 엔진이에요. 그 오토바이 엔진은 원래. 꼭 이행정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사행정 엔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기술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공업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행정이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이행정인 건 아니고요. 저희 촬영용으로 쓰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K1600 GTL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그 K자가 붙는 엔진은 이게 6기통이에요. 네. 그래서 GTL은 그랜드 투어러라는 뜻이고요. 네. GS가 붙으면은 그 BMW 바이크 중에서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겸용하는 그런 바이크라는 뜻입니다. 네. 온오프를 하면 견고하기도 하지만 또 승차감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온오프가 굉장히 기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리 다카르 랠리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1200cc면은 소형차고 800cc면 경차에 분류될 수 있는데 네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일본 채널 J라는 일본 방송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끔 보는데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일본까지 가는 그런 오토바이로 가는 그런 분의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럼 일본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만 그 보면서 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대단한 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왔는데요. 예, 쉽지 않죠 아무래도. 하루 타고 나면은 정말 밤에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타고 나면. 오토바이라는 게 엔진이 달려있는 탈 것 중에서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탈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예, 이게 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람을 온몸으로도 맞아야 돼요. 그 바람에 저항하면서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을 요하는 일이고요. 바이크의 어떤 속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도 노면 상태의 어떤 뭐 요철을 회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눈도 좋아야 되고요. 동체 시력도 있어야 되고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길을 읽을 수 있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기 몸을 써야 돼요. 그게 두뇌가 됐든 진짜 몸이 됐든. 그런 면이 또 바이크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바이크, 오토바이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많이 말리잖아요. 예, 어떠세요? 실제로 좀 자동차보다는 위험하겠죠, 그래도? 제가 늘 하는 말은요. 차 갈 때 가고 차 설 때 서면 별로 안 위험한데 이제 그거를 자꾸 벗어나면 좀 위험한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차츰차츰 자신이 어떤 견뎌낼 수 있는 스피드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달려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그 공포와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또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쾌감도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빠지시면은 장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오토바이 하면은 그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오토바이의 명가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니 해도 하리 데이비슨 네, 얘기 그렇죠. 많이 하죠. 네네. 하리 데이비슨도 사실은 창업한 지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회사랑 경쟁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인디안은 도산했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인디안사의 오토바이 고물상에서 찾아내서 그걸 복원하고 네. 이걸 비싸게 팔고 거래하기도 하고 하는 동호회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야, 미국인들은 정말 이런 탈 것들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구나. 네. 차를 복원하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를 복원하기도 하고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오토바이로 보는 세상, 네. 오토바이를 타고 찍는 이 영상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오토바이 자체가 주는 느낌과 철학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요. 나라별로도 다르고요. 네. 독일 사람들이 만든 바이크는 그야말로 질주를 위한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 사람들이 예. 독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독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합리성 그리고 어떤 철저함, 네. 정밀함 네. 이런 것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 예. 오토바이 자체가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성능이. 근데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만들면 네. 이게 또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 멋있어. 간지가 죽여. 디자인의 나라. 근데 마우라가 좀 지나가는 위치가 좀 이상해서 종아리가 너무 뜨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디자이너한테 야, 이 정강이 너무 뜨겁잖아. 야, 멋있잖아.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간지지 뭐 이러면 뭐 아무런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렇군요. 좀 이런 면이 있죠. 미국 대표적인 게 그 몬스타 같은 거잖아요. 듀카티 같은 거. 네네네. 그 멋있다고 하는. 네. 근데 미국은 또 달라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국토가 광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는 직진만 하면 돼요, 솔직히. 편안하게.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커브나 어떤 기동성이나 이런 걸 중시하기보다는 일단 그 존재감. 그리고 그냥 장거리를 그냥 그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편안한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크 자체가 뭐 선회 능력이나 무슨 어떤 기동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래서 나온 게 할 일을 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죠. 육중한 느낌. 그냥 루트 66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이크인 거죠, 그야말로. 그렇군요. 사실은 근데 그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싸고 좋은 그런 싼 그 오토바이로 세계를 제패했던 게 일본 오토바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오토바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일본 오토바이는 또 메이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본 오토바이를 좀 거칠게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의 합리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이죠. 그렇군요. 혼다, 뭐 이런 야마하 이런 오토바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그 일본 오토바이를 카피해서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리임이 혼다랑 제휴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S&T라고 이름이 바뀐 효성이 스즈키의 기술을 많이 배워왔죠.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애들은 쓰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탈 것이거든요. 아직 그 감성을 채워줄 만한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메이커의 문제보다도 이 바이크를 대하는 태도나 어떤 토양 자체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뭐 개 막나니 취급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거 타면은 다 좀 나쁜 놈들이고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놈들이고 그냥 제멋에 겨워 사는 놈들이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쓸만하고 합리적인 탈 것인데 어떻게 보면 타시는 분들도 또 그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안으로 온전히 이렇게 포함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냥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단적인 게 그거잖아요. 과속 단속.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우리나라는 앞번호판만 찍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뒷번호판 찍는 과속 카메라 보신 적 있어요? 그러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토바이 번호판은 항상 뒤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과속 단속이 안 걸려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에서
카메라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솔직히 갈 수 있다고요. 훌륭하네. 근데 이거를 온전히 제도권 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예. 그러니까 바이크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벌금도 뭐 내고 세금도 내고 대신에 뭐 괜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전용도로 가지 마라 뭐 고속도로 가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맞아요. 배기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네 책임 하에 네가 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책임의식 아래 그 기종별로 달려라 능력이 되면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이 좋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놈 자식 하지 뭐. 그러는 분들도 뭐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이제 주말에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줄지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오토바이 동호회들인지 모르지만 스즈키 오토바이들이 한 무리가 지나가다가 좀 있으면 또 하리 데이비슨 가죽 자켓 입은 분들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보는 것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를 탈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2대 이상 같이 다니면 단속돼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하리 데이비슨 줄지어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동호회들. 그런 행위가 지금 수도권 인근에서는 다 지금 단속 대상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그 도로교통법상에 그런 법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루핑이라고 해서 그루핑의 금지라고 해서 2대 이상의 차량이 무리지어 운행하며 뭐 주변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단속 대상인 걸로 아는데 근데 바이크는 또 굉장히 개인적인 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5사람이면 바이크가 쉽게 말해서 적어도 3대에서 5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이 다니려면 뭐 어느 정도는 무리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그렇죠. 가운데 누가 끼어드는 걸 뭐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 뭐 주변 차량의 흐름에 큰 무리를 초래하면은 그건 좀 안 되겠지만 아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애들한테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어떤 양반은 그러신데요. 전라도에 바이크 타시는 그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 계신데 그 호남 BMW의 대부라는 김문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나는 그냥 모른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막 20대씩 이렇게 막 얼지어 가시다가 경찰이 이렇게 잡으면은 모르는 사람이요. 언제 뒤에 따라 붙었대? 뭐 이러신대요. 할 말 없네. 그러니까요. 그래. 당신 나 알아? 뭐 이래버리신다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아쉽습니다. 탁 PD님, 탁시들은 대체적으로 유머러스한 것 같은 크크크 하시는 분이 기움의 미양님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시고 계시고. 저도 반가워요. 지금 보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 전남 전북 쪽으로 캠핑 가려고 하는데 갈 만한 것이 이런 거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그러면은 즉석 여행 컨설턴트 얘기할까요? 여행 컨설팅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저는 사실 그 채널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채널 T요? 여행 채널 T입니까? 채널 T.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가입한 케이블에 따라 다 달라요. 스카이라이프 HD는 18번, 스카이라이프 SD는 270번, 올레 TV에서는 42번, SK 브로드밴드에서는 206번, LG U+에서는 62번, CJ 헬로비전에서는 85번, T브로드에서는 121번이 됩니다. 다양하군요. 아무튼 채널 T를 검색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10부작으로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부까지 했어요? 이번 주에 3부가 방송됩니다. 아직 초창기네요. 3부에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김남훈 씨가 레슬러. 국민 TV 또 진행자이기도 하잖아요. 본인의 바이크를 본인의 아주 육중한 R1200 RT 바이크를 타고 출격합니다. 웬만한 오토바이 갖고는 안 되겠죠. R1200 RT가 스쿠터로 보이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헬멧을 특수 제작하셨다고. 양산형 세계 최대 사이즈 헬멧이고요. 3X 라지라고 해서요. 대만에 있는 회사에다가 특별 주문을 내서 만든 헬멧인데 그렇게 만들고도 안에 있는 패딩이 저는 정말 그 헬멧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 있잖아요. 그게 1cm 두께인 사람은 처음 봤어. 그걸 두껍게 하면 못 쓰니까. 두껍게 하면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 충전재도 엄청 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운명이겠거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홍희 사진작가는 그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음악을 신청 하나 아까 하셨어요? 블랙홀의 음악이었습니까?
네, 우리 또 한국 헤비메탈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블랙홀의 바람을 타고라는 노래. 네. 예, 듣고 나시면 제가 왜 신청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요? 낮엔 일하죠. 가스 배달해요. 전 음식점에서 일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요. 바람처럼 달리는 거죠. 으아, 질주 본능.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네네.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대요. 네네. 왜냐하면 초원에서 말 달리던 사람들이 아하. 신호 지켜가면서 차를 몰려오니 그렇죠.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저 울란바토르 가서 원래는 울란바타르죠. 아, 그렇군요. 울랑이 몽골 말로 붉다라는 뜻이고요. 네, 예. 바타르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아, 붉은 영웅? 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인데, 거기 갔을 때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차들이 너무 신호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때, 길을 무단횡단을 할 때, 네. 빨리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 아. 네. 정말 혼란스러운 데서는, 네. 아무리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하는 데서도 느리게 길을 건너야 해요. 그래야지 차들이 멈춥니까? 그러면 차들이 피해가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들이 보고서는 피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 근데 내가 뛰면 예. 사각에서 튀어나오는 차가 나를 못 보고 치는 수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느림의 미학이 거기서 통하는구나. 예. 보자. 김모다 채널에 대해서 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재방송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탁 PD님 목소리를 방송으로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 그 번호를 쭉 적어놓고 갈게요. 예,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 TV 게시판에다 퍼서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병희 형님 여행 수다에 또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본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아니 노래 또 만들어서 부르시기로 했잖아요. 카트만두에서 석달 그렇죠. 이런 거. 네네. 당장이라도 사무국에 뛰어가고 싶어요. 예,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남 전북 쪽으로 네네. 휴가 가신다 그랬는데 네. 뭉뚱그려서 그 여행 전문 PD로서 이번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 컨설팅을 지금부터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죠. 네. 네. 그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프레임 없이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뻥 뚫려 있다. 네. 예.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모터가 달려있는 탈 것 중에서 가장 외부와 단절돼 있지 않은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체게바라도 물론 돈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했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모터사이클을 타고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창피하게도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심각하게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녀 본 게 정말 처음이에요. 네. 저는 제주도보다 남미 많이 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주도보다 남미를 더 많이 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어디가 좋다 이런 대답할 거리들이 정말 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좋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서해의 섬들이에요. 서해의 섬들. 네. 그 중에서도 강화도와 선제도는 정말 서울 사람들을 위한 힐링의 장소죠. 강화도는 무슨 도요? 강화도와 선제도. 선제도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전 몰랐어요. 선제도는 대부도에서 선제대교를 건너서 또 들어가면 나오는 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강화도랑 선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강화도는 일단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섬의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거기도 다채로운 옵션들이 있어요. 숙소도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고 만일 모터사이클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꽤 훌륭한 와인딩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와인딩이라고 하면 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었다 왼쪽으로 굽었다 하면서 그런 코스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는 바로 서서 못 가거든요. 필이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라이더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또 시험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반듯하게 가는 길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죠. 정말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죠. 그때야말로
그 중력을 무시하는 느낌이라고 김홍희 작가님 표현을 하셨는데. 중력을 무시하는 느낌.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도 안 넘어지는 거죠. 네. 기울어져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그렇죠. 수가 있는. 네. 하여튼 오토바이에 푹 빠져 계시는데 오토바이로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코스로도 훌륭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강화도를 이렇게 주변을 도는 길도 있지만 네. 강화도 안쪽에는 꽤 산길이 구불구불한 그런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망도 꽤 좋고 또 그런 길들을 따라서 펜션이 많이 분포가 또 돼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화대교 넘어서 외포리 선착장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 도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좋군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선제도? 네, 선제도는 좀 강화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섬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도를 거쳐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네,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를 건너면 대부도에 우리가 도착을 하죠. 시화방조제를 건너서 대부도에 도착을 한 다음에 또 거기서 선제대교라는 다리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해 섬들은 이렇게 대부분 연륙교를 통해서 육지와 이어진 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명칭만 섬이지 이동하기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군요. 접근성이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숨 돌리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닌가 싶고요. 그 선제도에는 굉장히 특이한 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네. 목섬이라는 곳인데요. 목섬. 네. 선제도에서 또 선제도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무인도인데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하루에 2번 그 모래길이 열려요?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럽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 그래서 물이 딱 빠지고 나면은 그 모래길 하나만 싹 드러나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그 목섬까지 산책을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또 이런 재미도 있고요. 썰물이 들어올 때를 맞춰서 가면은 물과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사람이 걷는 속도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막 찰랑찰랑 이렇게 하는 소리가. 네, 그래서 요즘은 뭐, 발도 시려울 리가 없으니까 맨발로 갯벌을 들어오는 바닷물과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재미도 느껴볼 수가 있죠. 근사하네요. 네,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서해안의 섬들을 추천하는데 특별히 강화도와 선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좀 내려갔을 때, 좀 뭐, 조합원 어떤 분께서 전남북 쪽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변산반도 강추합니다. 변산반도. 부안. 네네. 채석강. 채석강, 적벽강은 정말 한국에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지형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됐다고 해요. 중생대. 네네. 화강암과 편마암이 층층이 쌓여있던 것들이 그때 융기가 돼서 차츰차츰 바닷물에 의해서 깎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데 저는 그 무늬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 옆에 횟집들 질비하게 있고. 거기 또 바지락이 유명하죠. 네네. 바지락죽. 바지락이 모래바지락 과 뻘바지락이 있는데 이 태안에서 나는 변산에서 나는 거는 뻘바지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차지고 맛이 있다. 영양 상태가 좋겠네요, 그죠? 보통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때 서해 바다는 삶이 있고 동해 바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삶의 냄새보다는 사람이 들어서 해수욕하거나 이런 관광하기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뻘이 발달해 있는 서해안 거기서는 참 맛있는 먹을 것들이 참 많죠. 많죠. 그 변산반도 강추해 주셨어요. 또 변산에서 만일 변산을 가시면 꼭 가셔야 되는 장소가 바로 곰소죠. 곰소. 곰소항. 곰소 염전이 있고요. 염전 있고.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소금이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곰소에서 나는 소금. 그렇군요. 그게 이제 천일염이잖아요. 그러면. 천일염이 천대받고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 요리 특급 셰프들이 쓰는 훌륭한 그 소금, 뭐 프랑스의 어디 산 소금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맛이 좋은 그런 천일염들이 우리나라에 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가치가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곰소항의 소금은 뛰어나다는 얘기군요. 그 김홍희 작가님이 한국에
원래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네.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이제 몸이 회복된 다음에 네. 한국에서는 뭐 어떤 본인의 커리어를 알아주는 데도 잘 없고 해서 네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때 사진 활동을 하러 가셨던 데가 변산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도 그때 찍으신 사진들을 보면 네. 엄청나게 우울해요, 사진들이. 모두 블루톤이고. 네. 근데 그때 변산에 곰소염전을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그때 곰소염전은 굉장히 침체되어 가던 시기의 느낌. 우울함이 더 증폭이 됐겠군요. 우울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우울함이. 예. 근데 지금 가본 곰소염전은 굉장히 세단장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시설도 굉장히 현대화를 좀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네. 염전 바닥에 검은 필름을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염전 바닥은 그냥 뭐 흙바닥이나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어떤 염전은 타일을 깔아놨고 어떤 염전은 검은 필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흙이 묻지는 않겠군요, 최소한. 그런 데다가 검은색이면 네. 태양광을 더 많이 모으는 효과가 있죠. 아, 그렇겠군요. 네. 빛을 흡수하니까 네, 검은색이. 네. 그래서 소금이 더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훌륭한 소금과 네. 훌륭한 해산물이 있으니까 네. 필연적으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해산물과 훌륭한 소금이 있으면은 네. 그럼 훌륭한 요리가 있겠네. 젓갈이 또. 아, 젓갈, 네. 소금과 그렇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곰소의 젓갈 장터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네, 젓갈 정식. 뭐 지금 뭐 또 침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데요. 네. 그 곰소의 젓갈 정식 꼭 드셔보셔야 해요. 야, 네. 이런 젓 같은 발언을 들으면서. 변산. 좀 더 내려가면 전남 쪽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갔던 코스는 변산을 갔다가 네. 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인. 아, 김제, 태인. 전북 정읍시 태인면. 아, 이제는 그렇게 됐군요. 네네. 네. 이전에 동학혁명에 네네. 발원지기도 했었던 바로 그 태인. 네. 예. 태인에 가시면 여러분 혹시 그 막걸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숙명섭 장인이. 그렇죠. 네. 네. 숙명섭 생막걸리를 만드시는 네. 숙명섭 장인의 술도가가 그 태인에 있죠. 아스파탐이나 여타의 조미료를 쓰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오로지 누룩과 그렇죠. 물 그리고 쌀로만 네, 만든. 거의 뭐 막걸리 순수령을 지켜가면서 그렇지. 만드시는. 예. 숙명섭 네, 장인 숙명섭 막걸리. 선생님을 이번에 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송명섭 선생님의 막걸리도 훌륭하고 네. 또 송명섭 선생님 만드시는 그 중력고라는 그 조선 3대 명주에 속하는 술이 있습니다. 중력고. 네. 예. 대나무 수액이 들어간 네. 그런 술인데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네. 시중에 안 나오고 있는 그게 있어요? 송명섭 선생님의 전통 소주. 또 그리고 송명섭 선생님의 그 청주. 네. 요것도 훌륭합니다. 그거 좀 싸갖고 오셨나요? 요거는 가서만 먹을 수 있어요. 가서만 먹을 수 있어요? 네, 가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못 갖고 나오게 하는구나. 아니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경황이 없어서 네. 중력고만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청주에서 과일 맛이 나요. 오. 전화가 잠깐요. 왔군요. 전화 오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무슨 뭐 청취자가 갑자기 사연을 받는 코너로 저한테 말도 없이 넘어가셨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자. 역시 탁 PD님 듣는 내내 즐겁습니다. 여행수다도 꾸준히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 스티브 잡부님께서는 선제도 주말이 오면 죽음이에요. 차 막혀서 이런 팁을 또 올려 그렇군요. 주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태인과 변산을 말씀해 주셨고, 네네. 전라남도까지만 얘기하고 다 음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전라남도는 어디가? 전라남도는 네. 저희가 순천으로 빠졌는데요. 순천만의 석양은 네. 명품 석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순천에 가시면 네. 순천만 쪽에서만 드실 수 있는 네. 짱뚱어 회가 있습니다. 짱뚱어 회. 네. 얼굴 좀 우습게 생긴 그 네. 고기 말이죠. 네. 갯벌에서 자기가 그 마치 뛰어다니는 무짐승인 뛰어다니는 예, 녀석들이 네.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우습게 생긴 녀석들인데 네. 그 회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짱뚱어 회의 맛은 어떤가요? 이건 뭐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요? 네. 그래도 예를 들면은 무침회로 먹는데요. 예. 혀에 착착 감깁니다. 식초를 좀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는데 예. 그
갯 냄새도 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담백한 맛도 있고. 비리진 않나요? 비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신선한 해산물은 비리지가 않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이게 보관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짱뚱어가. 네,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만 먹는다라는 그런. 순천 옆에 있는 여수 가면은 갯장어, 그렇죠. 하모를 또 먹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 더울 때 보양식으로도 좋은데 순천만은 석양도 아름답지만 먹을거리도 그 짱뚱어회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무침 맛있다는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자, 음악 한번 듣고서는 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또 신청해 주신 게 아까 하나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조합원 여러분 오늘 2부는 탁재형 PD와 함께해서 탁재형 PD 신청곡으로 합니다. 뭐였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네. 저 여름에 이거 꼭 들어요. 아하. 여름밤에 정말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예, 엘 아모르 듣습니다. El amor no solo son palabras que se dicen al azar por un momento y sin pensar. Son esas... 전투에 실패한 병사보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가 더 옳지 않다라고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고요. 퇴근에 실패한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방위는 용서할 수 있어도 퇴근에 실패한 방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곡에 실패한 DJ. 네. 저 엘 아모르가 아니라 아모르였죠. 네네네. 그 노래는 근데 이 노래도 좋네요. 네. 좋네요. 네. 그 대를 이어서 바람둥이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에니케 이글레시아스 부자. 네. 근데 이 얼굴에 이 목소리면 뭐 그렇게 이름 날려도 돼요. 좌절한 축구 선수 그죠? 네네. 탁 PD님 반갑습니다. 예. 가본 나라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어디였나요? 그런데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가본 나라요. 아하. 마지막으로 다녀온 나라.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뭡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든 곡이요라는 그런 명답이 있죠. 예.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즐거워해주고 계시고요. 곡성군 얘기를 빼먹으셨다고요? 네. 네. 이번에 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담양이고요. 담양. 담양 가시는 분들은 그 국수거리 꼭 가보세요. 예. 담양에 국수거리가 있어요? 네. 그 중록원 앞에 국수거리가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 먹는 면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는 면보다 좀 두꺼워요. 소면이 아니라 중면? 뭐 중면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국수거리. 네. 그래서 담양에서 곡성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지나게 돼요. 있죠. 예. 24번 국도인데요. 네. 이 양옆으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쫙 늘어서 있어서 정말 무슨 그리스의 신전 한 가운데를 가는 것 같아요. 그 열주들 사이로. 기둥.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섬진강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섬진강을 계속 왼편에 끼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나옵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네. 그래서 곡성에서 구곡성역이 있거든요. 네. 구곡성역은 지금 안 쓰는 역이에요. 예. 과거에 전라선 철도가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전라선 철도를 복선화를 하면서 노선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철도가 철거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죠. 예. 네. 그래서 구곡성역에서 가정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있는 단선 철도 위를 증기기관차가 다닙니다. 증기기관차요? 네. 증기기관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증기기관차, 레플리카. 레플리카? 그러니까 코스프레. 예. 그러니까, 증기기관차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보일러를 떼내고, 디젤 엔진을 넣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아주 조그만 걸 하나 넣었어요. 왜냐하면 김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김만 이렇게. 김 나오는 보일러 하는 데만 넣고, 뿌뿌 소리는 전자음으로 내고, 하지만 운치는 꽤 있습니다. 저기 김새네요, 진짜.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감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 가보시기를 지금 강추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고서 곡성까지 얘기했는데, 실은 탁 PD님이랑 얘기를 하려면 전 세계 얘기를 다 해야 되지만. 원래 그쪽이 좀 전공이죠. 예,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네. 예.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네. 좋아요. 그럼 전라도 곡성에서 한 군데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군데. 국내 휴가지
딱 한 군데요. 네. 국내 휴가지로 네. 지리산을 또 곡성까지 가셨으면 들어가셔야죠. 지리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지리산의 계곡들 하며 그리고 그 또 자동차 몰고 가시는 분들은 그 고갯길들이 또 너무 예뻐요. 정령치 고개에 가면은 정말 그 지리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정령치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오도제라고 있습니다. 오도제. 예. 그래서 길이 정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치 그 어떤 동물의 창자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길인데 이건 정말 또 이륜차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모터사이클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전해볼 만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도제 지그재그로 오도방정을 떠는 길입니다. 아니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오도제예요. 그렇군요. 저는 오토바이 탄다 해서 오도제인 줄 알았는데 혼났습니다. 그런 말 꺼냈다가. 네. 예. 지리산 얘기 말씀하셨어요. 네. 여름은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과 떠난 여행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주말에는 피해서 어떻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너무 휴가가 집중이 돼 있고 휴가도 짧아요. 그죠? 예. 사실 잘 쉬어야지 잘 일하는데. 진정한 휴가는 비수기 때 가야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여행지의 참맛은. 네. 지금 뭐 국민TV도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휴가를 갑니다만 휴가를 아예 반납한 분도 계세요. 이 맞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면 큰 일 난다고 그래서 휴가를 안 떠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참 안타깝죠. 예. 탁재영 PD는 따로 휴가를 다닙니까? 이번에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저요? 제가 하는 짓 중에 잘하는 짓거리는 촬영하러 갔던 곳을 다시 놀러. 부담 없이 놀러 가는 거. 이미 알 거리들 다 알아놨고 사전조사 다 해놨고 답사 다 해놨고 사람들도 알아놨는데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디 가실 겁니까? 이번에 저는 전라도 쪽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수도 다시 가고 싶고 순천도 가고 싶고. 그러시군요. 자, 탁재영 PD와 함께하는 여행수다. 너무너무 짧고서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죠. 이 노래입니다. 아모르.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or, amor.